자, 고급물리학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듯이 고급물리학 3강에서는 물리학 1에 관한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다루는 자료는 2017, 18, 19, 6월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관련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9월 모평 2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림가는 정지한 학생 A가 오른쪽으로 직선운동하는 학생 B를 가로 길이 25cm인 창문 너머로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B의 운동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동한 거리, 평균 속력, 그리고 운동의 양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0에서 1초 동안 창문으로 봤을 때는 5cm, 창문으로 봤을 때는 10cm만큼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학생 B의 운동은 학생 A의 시선에서는 보는 모습이랑 실제 움직임 모습은 삼각형의 닮은 꼴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학생 B의 실제 움직인 거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5cm라고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1대 20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이 네모에 해당하는 값은 100cm, 미터로 환산하면 1m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m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평균 속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속력이란 시간분의 거리를 말하는데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 총을 덧붙여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그 정의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초,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1초가 되겠죠. 움직인 거리는 아까와 같은 닮은 비의 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10cm, 창문을 통해서 본 이동 거리는 실제로 움직였을 때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해준다. 1대 20. 자, 그러면 네모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200cm, 2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초 동안 2m를 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력은 2m/s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 디귿 0에서 2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일정한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5cm, 1에서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0cm로서 보여졌었죠. 그 말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2017 9월 모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A를 30m/s의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자, 등가스도 운동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직선 운동했고 10초 센서 B를 통과했습니다.
평균 속력은 25m/s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동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y축을 속도, x축은 바로 시간을 이용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위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A를 통과할 때 30m/s를 순간 속도를 갖는다. 그리고 10초 후에 자, 얼마의 속도를 가지게 되면 평균 속도가 25m/s가 될지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초 때 속도는 30보다는 작겠죠. 평균 값을 가지려면, 평균이 25를 가지려면 최종 속도, 10초일 때 속도는 30보다 작으리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등가속도라는 것은 같은 가속도 운동,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예상이 될 것이고, 평균 속력이 25라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중간값이 바로 25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값이 25. 그렇다면 최종 속도는 즉 10초일 때의 속도 값은 바로 20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선생님이 평균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의 중간값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앞에 문제에서 풀었듯이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는데, 평균의 말이 들어가게 되면 총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준다. 또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그래프 처음과 끝값의 중간값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 있어서 평균 속력은 총 시간 동안 평균적인 빠르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값을 찾아주는 결과랑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동거리는 250m이다. 평균 속력이 나와 있고 걸린 시간 또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구할 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10 하면 250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 B를 통과할 때 속력은 20m/s이다. 자, 센서 B를 통과할 때 속력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냈죠. 20m/s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거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을 구할 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은가? 여러분들 F는 ma라는 식 알죠? 앞에서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벡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힘의 방향은
등식의 관계를 통해서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 말은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로 가속도의 방향 또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보기는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18년 9월 모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더텅 문제지에서는 26번에 해당됩니다. 자, 물체 AB가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여러 물체에 걸쳐서 문제에 걸쳐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P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숫자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0에서 35. 자, 35라는 숫자가 늘어났고 25, 1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패턴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인 경우 26, 22, 18, 14, 16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구한 이 파란 숫자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 간격, 1초당 움직인 거리를 얘기해 주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순간 속도 값은 계속 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들은 구간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숫자는 바로 평균 속도가 다음같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자, A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량이 10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숫자 또한 빨간색 숫자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1초 동안의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가속도를 알려주는 숫자이죠. 자, 그 다음 B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변화하는 것을 똑같이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1초일 때 순간 속도 값을 찾아내는 것인데, 자, 앞서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A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0, 1, 2, 3. 자, 0에서 1초 동안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35라는 숫자는 평균 속도에 해당한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0에서 1초 동안 3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에 해당된다. 35. 그리고 두 번째 1에서 2초 동안 그 다음 얻어지는 숫자 25라는 숫자는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값인데,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렇다면 1초일 때의 순간 속도 값은 결국은 요 값, 빨간 점을 읽어내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초 때의 순간 속도 값은 바로 35와 25의 중간 값이겠죠. 그래서 이때 속도 값은 30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비의 운동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살펴봅시다. B는 A와 다른 점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 제곱으로서 A보다는 속도가 변하는 양상 자체가 좀 더 원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A의 그래프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0, 1, 2, 3초 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0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도 값이 26이죠. 그것을 여기다 그래프에서 표시해 보면 0에서 1초 동안의 중간 값이 바로 26에 해당된다. 그리고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값은 22. 그러면 앞서 했던 방법대로 1초 때의 순간 속도 값은 26과 22의 중간 값이 되겠죠. 26과 22의 중간 값은 바로 24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죠.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로부터의 거리가 자, 시시각각 조사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5초일 때는 A 같은 경우 80 위치에 있다가 다시 75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B는 P로부터의 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A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 B는 진행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빨간색 숫자는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3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라는 것은 부호를 떼버린 값, 절대값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다.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기억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 2017년 6월 모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모평 문제. 자, 3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s로 등속도 운동하는 무빙 워크에 서 있는 영희. 반면에 철수는 원래는 정지해 있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운동하고 있다. 자, 그리고 주목할 점이 바로 이것.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한다. 자, 동시에 통과한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같다. 즉 평균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운동 분석을 동일한 방법, 시간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로 영희의 운동과 철수의 운동을 한번 표현해 보죠. 영희는 시종일관 2m/s로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희의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했을 때 철수는 반면에 처음 속도는 0이었었고 나중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자,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직선 그래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것은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자, 등가속동동에서 평균 속도는 무엇을 의미한다? 직선에서 중간 값이 바로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 그래프는 단 하나로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란 그래프에서 중간 값이 바로 2를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과할 시점의 속도도 우리가 예상해 낼 수가 있어요. 자, 40m 떨어진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영 입장에서는 40m라는 거리는 2m/s의 속력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즉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시간은 바로 20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Q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시각은 바로 20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철수의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되어 있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무엇을 말한다? 가속도를 말하죠. 기울기는 가속도. 그러면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되겠죠? 20분의 4, 100분의 20, 바로 0.2m/s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들렸고,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영희가 철수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바로 그래프 밑에 면적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하기를, 자,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바로 철수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바로 변위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10초 동안에 이동 거리는 결국 파란색 삼각형의 면적과 동일하겠고, 영희가 이동한 거리는 바로 빨간색 사각형의 면적과 일치하겠죠. 그러면 영희의 이동 거리가 철수의 이동 거리의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 자, 네가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초일 때 그래프에서 바로 읽어낼 수 있죠.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37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먼저 주어졌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운동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접근할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 분석을 하게 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복잡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판단하는 게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P점을 지날 때가 바로 0초죠. 그때 속도는 4m/s이고, 그 다음에 6초를 지날 때의 속도는 6초인 지점에서의 속도는 바로 6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죠.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가 마이너스 a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속도가 감소하고 있었고, 두 번째, 2에서 4초 동안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
4에서 6초 동안 가속도가 2A라는 것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의 보기를 판단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가속도의 크기가 0에서 2초 동안에는 A였지만 4에서 6초 동안은 2A가 되죠. 그게 그래프에 표현이 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에서 4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인지도 예상해냈으면 좋겠는데 자, 2에서 4초 동안 속도가 얼마가 될까? 순간 속도가 얼마가 될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V0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도 변화량을 구한다는 것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A와 V0에 대한 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나중 속도 V0 빼기 처음 속도 4 나누기 걸린 시간 2를 통해서 식 하나를 세워볼 수 있고 두 번째 2A라는 가속도는 6 빼기 4초일 때의 속도 나누기 또 4에서 6초니까 2초만큼의 시간이 더 흘렀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미지수가 식이 두 개인 식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와 V0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해보면 바로 V0로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 A는 바로 1이 되겠죠. 1.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자, 1초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A로서 1초일 때 가속도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될 텐데 가속도의 크기는 보호를 떼버린 값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3초일 때 속력은 바로 V0 값을 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0는 2m/s니까 맞게 되겠죠. 자, 디귿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때는 평균 속력의 정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평균 속력은 뭐라고 했었죠? 자, 시간분의 총 거리라고 했었죠.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총이란 말을 덧붙여주면 된다. 자, 그럼 정의에 따라서 구해 보려고 합니다. 총 걸린 시간이 6초죠. 6초 동안에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체 면적을 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다리꼴 하나 사각형 그래프 밑에 모든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총 6초 동안 자, 0에서 2초 동안은 바로 사다리꼴 6 더하기 사각형 4 더하기 8 그러면 평균 속도는 바로 3m/s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는데 0.1초 간격으로 피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숫자들의 관계를 조사해 보면 좋은데요. 자, 0.1초라는 시간 동안 6, 8, 10.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게 될 숫자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12, 14.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6이라는 것을 바로 예상해낼 수 있고, 이 파란 숫자들은 특정 구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제 평균 속력에 대응되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파란 숫자들의 차이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 2, 즉 구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찾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가속도에 대응하는 값에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36이다. 자, 숫자의 패턴을 보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었죠. 자, 니은 2m/s 제곱이다. 자, 좀 조심할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간격이 1초 간격이 아니라 0.1초 간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0.1초 간격일 때는 가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단위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속도의 단위가 뭐였었죠? m/s 제곱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의 문제가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처럼 1초 간격으로 되어 있었다면 바로 이 숫자 2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대신 여기서는 1초 간격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0.1초 간격으로 물체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2라는 숫자는 단위로 보니까 센티미터죠. 센티미터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간격이 0.1초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단위 환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cm는 미터로 환산하면 0.02m가 되겠죠. 그리고 이 0.1초를 활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A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가속도의 단위를 활용하게 되면 0.02m를 시간 간격의 제곱으로 나눠준다라고 푼다면 바로 이 값은 2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차근차근 풀어도 됩니다. 자, 0.1초 때의 평균 속력 값을 먼저 잡아볼까요? 0.1초 동안 0.06m를 간 거죠. 6cm를 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 0.1초 동안 0.08m를 갔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값들은 바로 구간 평균 속력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 요거를 정리하면 0.6m/s, 요거를 또 정리하면 0.8m/s.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값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0.1초, 0.2초, 0.3초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0.6m/s라는 속도 값은 0에서 0.1초 동안의 평균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0.1초에서 0.2초 동안 우리가 분석한 0.8m/s라는 것은 바로 구간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중간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가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삼각형에서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 간격은 중간값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0.1초가 그대로 되겠고, 이 차이는 y축 값의 차이는 바로 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하게 되면 0.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0.2가 되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도 2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쉽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가속도의 단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결과값을 얻을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자, 그래프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0.6과 0.8의 중간값이 바로 0.7이 될 테고, P를 지난다는 것은 0초일 때 순간속도를 구하는 것과 일치하죠. 자, 이때 값은 0.5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D값은 틀렸다. 순간의 속력은 0.5m/s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 2019학년도 9월 모평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부터 해봅시다. 정지해 있던 물체 A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B의 질량을 갖고, 이렇게 조건에는 항상 밑줄을 치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이 같다. A와 B에 걸리는 힘은 크기가 일정하고 X축과 나란한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받은 일을 WA, WB라고 했을 때 WA와 WB의 1의 비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죠. 두 가지 단원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 분석 단원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한 개념이 섞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원이 섞여 있는 문제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일을 표현할 때 일의 정의는 힘 곱하기 거리로서 표현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게 관건인데,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기존 운동 분석의 문제를 푸는 방법과 공통점이 있죠. 바로 속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일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이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더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 문제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A는 초반에 힘을 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힘을 받지가 않죠. 그 말은
원래 속도는 0이었는데 L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한다. 이것이 바로 A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B의 운동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B는 처음과 끝에 힘을 받는데 운동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받을 때도 있고 반대 방향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 자, 여기서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자, B의 운동을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처음에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증가할 텐데 자, 어떤 식으로 그려주는 게 맞을까요? 라는 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양상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초반에는 속도가 증가했다가 등속 운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모순이 일어난 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지점이냐면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자, 이런 패턴의 속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 삼각형과 검정색 삼각형은 면적이 같을 수가 없죠. 그 말은 여기서 0에서 L 구간에서 운동이 양상을 표현하는 분석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거리를 갖다는 것은 결국 그래프 밑의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프 밑의 면적이 같으려면 같은 시간 동안에 L이란 거리를 같이 갈 수는 없죠. B가 먼저 도달하고 등속도 운동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좌우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그래프 밑의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이 B가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면 A가 움직인 거리는 검정색 형광펜으로 표현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0에서 L 움직이는 동안 즉 같은 거리를 가는 동안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속도식 그래프의 양상이 A, B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 운동에는 정리를 추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해준 1의 양은 FA 곱하기 L로 표현될 텐데 1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2분의 1 M VA의 제곱. A가 갖게 되는 속도를 VA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B가 해준 1은 FB 곱하기 L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B가 가지게 되는 속도를
V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가 해준 일과 B가 해준 일의 양을 구하려면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바로 A와 B의 제곱의 속도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있죠. 어떤 조건? 총 걸린 시간이 L로 같다. 총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조건이죠. 자, 그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4일이죠. 자, A 운동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A는 L 가는 동안은 자, A가 걸린 시간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운동하면서 걸린 시간은 0에서 L까지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걸린 시간을 L 나누기 0에서 VA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죠? 2분의 VA가 되죠. 그러면 L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L에서 4L까지 가는 데는 3L이라는 거리를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VA로 나눠주게 되면 걸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가 걸린 시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걸린 시간은 0에서 L 가는 동안은 평균 속력 2분의 V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L에서 3L까지 즉 2L을 가는 동안은 속력 V로 이동하고 있고, 마지막 3L에서 4L까지 가는 동안은 즉 L이라는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평균 속력이 2분의 V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걸린 시간은 서로 어떻다? 총 걸린 시간은 서로 같다라는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L 나누기 평균 속력 플러스 3L 나누기 VA는 L 나누기 2분의 VB 플러스 2L 나누기 VB 플러스 L 나누기 2분의 VB.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게 되면 VA분의 2, VA분의 3, VB분의 2, V분의 2, VB분의 2. 그러면 VA분의 5는 VB분의 6. 따라서 VA와 VB의 속도의 비는 5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A와 B의 1의 B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위에서 보다시피 운동 에너지의 B를 가지고 1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A 속도의 제곱에 나누기 B 속도의 제곱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5 나누기 36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6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능 기출문제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